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NBA 오늘 또 올킬하면서 최근 5일 동안 NBA만 3번 올킬입니다. 3번 올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12월 제가 날짜를 못 썼는데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백투백으로 올킬을 냈고 그러고 오늘도 올킬까지 달성을 하면서 그냥 기가 막힌 올킬 성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은 안 찍었었지만, 자, 1등이 오클라호마, 뉴욕과 오클라호마 경기에 오바를,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클라호마의 백투백에서 아주, 팀이 아투율과 3점 성들이 상승하는 것을 가장 높게 생각을 했고, 그러고 최근에 뉴욕이 어찌됐건 9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팀이었잖아요. 오늘 끊겼지만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야투 의존도가 높았다. 라는 점, 야투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야투율도 아주 준수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클라호마의 수비 상대로도 뉴욕이 충분히 좋은 득점력을 과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똥줄 끝에 간신히 오버가 나면서 오늘 람폴도 오클라호마 적중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 2등, 3등으로 클벨 마이너 오바를 둘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오바까지 봤던 이유는 당연히 어빙이 결정할 줄은 몰랐죠. 아침에 돌발 결정하면 저도 아차 싶었고 배트맨도 어느마기 유점이 4점이나 내려가는 경기였어요. 226.5가 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게시글로 썼었죠. 아침에 어빙 결장에서 불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마이는 대려 유리해지는 셈이고 오바도 저는 다른 거 없이 보험 칠 마음 없습니다. 그냥 클브리 해고바 찍어주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게시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봤던 경기였는데 클브리 해고바까지 찍어주면서 마이너 오바 잘 들어온 경기였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12시 반에 해서 이 경기를 끝까지 보느냐고 녹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레이커스 마인이 오늘 막폴더였어요. 레이커스 마인을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어제 그러니까 레이커스 백투백이었죠. 홈온 백투백인데 AD가 직전 경기 결장을 했었죠. 제가 AD가 결장을 했을 때 이거는 소식지를 찾아봤었거든요. 부상이 지금 부상 때문에 아니라 관리차 결장을 했던 겁니다. 직전 포틀전에. 그러니까 이번 애틀전에 출전을 시키려고 직전 경기 포틀전에 결장을 시켰던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애틀란타전에 출전을 해서 아주 맹활약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마엔을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메인 조합 다 다 올킬을 하면서 아주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멤버십 가입 한 번만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하고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필라델피아는 이 기나긴 원정 6연전의 마지막 원정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가 끝나고 이제 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왔다라는 점, 이게 좀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라는 점, 지속된 원정 일정, 다소 체력적으로 고될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브루클린은 직접 밀워키 상대로 아주 큰 역배승을 만들어냈고 새해 첫 홈경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일정상으로나 뭐 체력적인 여파나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브루클린 프렌 쪽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경기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브루클린의 이 라인업 상태는 도저히 프렌도 노려보기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라서 필라 승 마인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첫째로 12월 달 내내 연패가 단 한 번도 없었던 필라델피아가 직전 골스전에 대패를 당하면서 연패를 당한 상태가 됐습니다.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 만에 연패를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경기 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브루클린한테 질 시에 3연패를 달성한 상태로 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이번 경기를 연패를 스탑시키고 돌아가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서부팀 상대로 쥐약으로 약한 팀이었습니다. 무려 3승 9패, 승률이 25%밖에 안 되는 서부팀한테 약한 팀이라서 직전 골스한테 지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림이었지만 동부팀 상대로는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상 병동 기간이 길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부팀 상대로는 5할 순위를 딱 맞추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즉 서부팀보다는 동부팀 상대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게 필라델피아라서 동부팀 상대인 브루클린 상대로는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셋째로 브루클린은 정확하게 11월 30일 이후로 연승을 한 적이 없는 팀입니다. 브루클린이 필라 말고 브루클린이 11월 30일 대략 한 달을 넘는 기간 동안을 이 연승을 달성한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 정도로 승리를 하더라도 직전 경기 미러키가 일반 승부나 배트맨 기준 1.01이었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역배를 터뜨렸어도 브루클린이 이 흐름, 기세를 타고 연승을 하는 그런 기간이 없었다라는 게 한 달이나 넘었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현 시점 라인업에서 가장 주요한 선수인 캠 토마스가 최근에 벤치 출발을 하고 있고 출전 시간도 조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브루클린에서 사실상 지금 가장 기여도가 높은, 가장 지분이 높은 선수가 바로 캠 존슨인데 캠 존슨도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을 확정합니다. 이 캠 존슨이 직접 미러키 전에 1.01이라는 터무니없는 똥배당을 터뜨린 원흉이 바로 캠 존슨이었어요. 캠 존슨이가 팀 내 최다 득점자, 야투율도 엄청나게 잘 기록하면서 미러키 상대로 역배승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캠 존슨도 결장을 한다라는 점, 저는 필라델피아 승마에는 접근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다음 경기는 디트랑 미네소타 경기인데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화면이 이게 좀 잘려요. 그죠? 이거를 제가 조절을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 제가 캠을 틀었다 보니까 다른 이 방송 송출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만들어 놓은 틀이 좀 깨져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경 쓰겠습니다. 디트랑 미네 경기는 디트가 백투백에서 약해지는 팀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제 해거더 경기를 했다라는 점이 체력적 부담이 좀 꽤 있을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오바만 기본 이하로 접근하기, 기본 이하로. 첫째는 디트가 서부팀 상대로 꽤나 피지컬한 경기력으로 다득점을 성공해낸 빈도가 꽤 많은 편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로 미네소타의 실점 관리가 최근 딱히 잘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셋째로 미네소타가 부쩍 최근에 3점 의존도, 3점 시도가 부쩍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넷째로 디트가 오늘 샬럿한테 아주 똥줄 승을 거뒀었죠. 뭐 라멜로 브라고 브랜든 밀러 등이 핵심 선수들이 빠졌던 샬럿한테도 간신히 승리를 했었는데 디트가 오늘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리고 말릭 비즐리 팀 내 메인 3점 스코어러들이 나란히 터무니없는 3점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저조한 팀 3점 성공률과 더불어 팀 야투율까지 기록했던 이 디트로이트였는데 홈 연전인 만큼 저는 반등 가능성을 좀 볼게요. 미네소타 상대로 디트도 이번만큼은 3점을 좀 좋게 기록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반등할 가능성. 보고 저는 오바만 기본 이하로 접근하겠습니다. 인디애나랑 피닉스 경기는 양팀 맞대결이 올 시즌 한 번 있었습니다. 이날 제가 오바가 마풀이었다가 언더나갖고 죽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억을 분명히 명백히 하고 있는데 12월 21일 날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딱히 대략 한 2주 정도 전에 있었던 경기였죠. 이날 기준점은 오늘이랑 똑같았습니다. 234.5 똑같이 받았었고 이날에 딱 231점만 나면서 인디애나가 피닉스 홈에서 9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 언더가 났던 경기였는데 이날의 피닉스 3점이 좀 안 들어간 날이었단 말이죠. 평소보다 꽤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날에 좀 경기를 집중해서 봐서 좀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이날 인디애나 전에 데빈 부커가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25분 만에 코트를 떠났던 경기였거든요. 이날 템포는 충분히 빠른 경기였습니다. 듀란트가 개인 야투를 60%대를 기록하면 37득점. 그러니까 듀란트가 정말 잘한 경기긴 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오픈 3점을 너무 튕긴 경기였어요. 저는 이 경기는 다시 한번 오바 쪽 도전합니다. 첫째로 최근 인디애나의 이 안정된 득점력과 야투율은 아주 높게 살만합니다. 야투율을 꼬라박는 빈도가 매우 적은 팀 중 하나가 지금 인디애나예요. 둘째로 피닉스가 3일 휴식 후 치르는 경기인데, 피닉스가 올 시즌 기록지를 보면은 오래 쉬면 쉴수록 야투, 평균 득점 기록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령층이 좀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듀란트도 그렇고 브래들리 빌도 그렇고 나이가 적지 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이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이상 쉬었을 시 더 훨씬 더 공격적에서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게 피닉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올 시즌 피닉스는 동부 원정 경기를 딱 2번밖에 치르지 않았었어요. 모두 언더 팀들을 상대를 했었습니다. 마이애미 원정 그리고 올랜도 원정이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애미랑 올랜도는 아시다시피 언어발 기준점을 다른 팀들보다 낮게 받는 언더 팀들입니다. 근데도 이 두 팀한테도 마이애미랑 올랜도한테도 모두 115실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두 번 모두 기준점 대비 언어발 기준점 대비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둘 다 오바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인디애나가 홈에서 충분히 피닉스 상대로는 어느 정도 득점력을 과시할 가능성, 그리고 피닉스가 인디애나 원정에서 충분히 오래 쉬었기 때문에 3일 동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좀 야투율이나 뭐 이런 면도 준수하게 기록할 가능성을 보고 오바 쪽 접근하겠습니다. 마이애미랑 유타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는 지금 구조 자체가 마이애미 승마연을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직전 경기도 뭐 아시겠지만 NBA 관련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버틀러는 뭐 고의 태업이라고 그러죠. 태업. 일부러 경기를 좀 집중하지 않는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욕까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애미 구단의 사장인 마이애미 구단의 감독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 할 때 그 사장인 팻 라일리라고, 이분은 그냥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이제 내일 모레 한 80대는 노인인데 지금 지미 버틀러는 일기토 뜨고 있죠. 버틀러는 확실히 오피셜로 언앤필을 띄었고 구단에 트레이드 요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이애미도 지미 버틀러가 이제 팀 내 분위기를 해쳤다고 해서 자체 징계를 내렸죠. 7경기 동안 출전 정지, 그리고 그만큼 너 연봉 제외한다 라고 지미 버틀러한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애미 히트가 지금 구단 분위기 그 자체가 완전히 좀 망가진 상황이 됐어요. 팀 내 에이스, 우선 이건 여러 쪽으로 뭐 제 의견을 펼치긴 좀 그렇고 워낙 좀 의견이 나눠지는 문제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패 경기는 승패 사이드는 지금 접근하는 게 좀 오바라고 보고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첫째로 마이애미의 지금 팀 케미스트리가 좋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는 수비 조직력이에요. 수비 조직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유타가 직전 뉴욕전에 유타가 103점밖에 못 내면서 언더가 났던 거잖아요. 뉴욕은 충분히 할만치 해줬는데 기준점 대비 할만치 해준 유타가 못 해줘서 언더가 나는 경기였는데, 유타가 12월 이후로 총 14경기 치러가지고 15바 4언더입니다. 높은 오버 확률을 보유한 팀이고 최근 한 달간 2번 연속 언더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셋째로 유타가 이 103점밖에 못 냈던 거는 유타의 에이스인 라우리 마카넨이 터무니없이 저조한 야투를 기록했거든요. 직전 뉴욕전에 마카넨은 3점을 10개 던졌던 꼴랑 하나밖에 못 넣었습니다. 3점 10%. 슛감이 매우 나쁜 날이었는데 마카넨과 지금 매치업될 마이애미의 윙자원,
윙 자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카넨을 막아야 되는 지금 마이애미의 매치업 상대 지미 버틀러, 하이스미스, 하케즈 주니어, 니콜라 요비치입니다. 근데 이 네 명 중에 저는 솔직히 라우리 마카넨을 아주 순탄하게 막을 수 있는 디펜더는 없다라고 유일하게 지미 버틀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버틀러는 이번 경기 무조건 결장을 합니다. 오늘 아까 기사 제가 봤어요. 7경기 마이애미 구단에서 징계 때린다고. 7경기 출전 정지. 그럼 나머지 3명 중에서 이 하케즈 주니어, 하이스미스, 요비치 이 3명이서 마카넨을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카네니가 키가 2m 13이에요. 마카네니. 그러고 니콜라 요비치가 이 중에 이 3명 중에서 제일 큽니다. 2m 딱 2m인데 2m 08인가 09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2m 1cm 정도 수준인 거고 그 다음으로 하케 주니어도 딱 2m. 또 하이스미스는 1m 98. 그러니까 신장 자체가 이 3명하고 라우리 마카넨하고 최소 13cm 이상은 다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윙스팬 자체도 마카넨을 수월하게 막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카넨이 무조건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오바 볼게요. 오바만 보겠습니다. 지금 유타 경기력도 솔직히 얘네 프렌을 마이애미 지금 완전 상황 진짜 완전 최악이다 이러고 보고 유타 프렌도 저는 못 본단 마인드가 있어요. 오바만 보겠습니다. 시카고하고 뉴욕 경기는 시카고가 최근 이 야투적인 측면에서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입장에서는 좀 승리에 대한 열망을 뽐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 혼자 백투백 여파 딸려져 있고 서부에서 동부 넘어오는 매치업에다가 뉴욕 역시도 4일 동안 3번째 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티보드 감독이 오클라호마 잡을 각 나오니까 벤치 멤버 안 쓰고 주전들 계속 깔아 넣는 모습 분명히 보셨죠. 그러니까 티보드 감독의 그냥 이건 패시브와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 시카고 상대로 뉴욕 사이드는 절대 못 간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고 시카고는 지금 2일 동안 휴식을 치르는 경기입니다. 다음날 이 백투백 예정도 없단 말이죠. 시카고가 모처럼 집중력 갖고 충분히 뉴욕 상대로 변수를 만들 만한 조건은 깔려져 있다라고 봐요. 좀 오바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도 제가 최근에 언더 갔다가 한번 진짜 기분 나쁘게 부러져서 오바충 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분석이 평소대로 했어도 오바로 나왔어요. 첫째로 상대 전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카고가 뉴욕 상대로 충분히 잘해오고 있다라는 점.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도 123대 124, 147점이 나는 해고바 양상 속에서 시카고가 8.5 프렘 받고 역배승까지 해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전 시즌 후반기 맞대결 2번도 시카고가 뉴욕 상대로 지긴 했지만 117득점, 119득점, 충분히 제 몫을 단 득점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둘째로 뉴욕은 템포가 느린 게 문제거든요. 야투율은 충분히 좋게 찍을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주전들 갈아넣는 팀이기 때문에 야투율은 무조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오클라호마랑 경기 한번 보세요. 솔직하게. 전반전에 120점 나왔습니다. 기준점이 221.5였고 후반전에 102점만 나왔으면 오바 뜨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푸근하게 생각했던 경기였어요. 3쿼터부터 뉴욕의 압도적인 지공이 시작됐습니다. 무조건 샤클락 5초 미만의 야투를 시도하는 모습. 그게 문제인데 자 시카고는 아시다시피 멤피스 다음으로 올 시즌에 템포가 빠른 팀이라는 점. 그러면은 시카고 상대로 뉴욕 닉스가 이런 오늘 오클라호마전처럼 압도적인 지공농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로 이 시카고가 올해 2025년에 첫 홈경기라는 점. 그래서 좀 집중력 있고 좀 좋은 야투율.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카고 불스가 뉴욕을 잡으려면은 얘네가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라인업으로 수비 열심히 해가지고 뉴욕 닉스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뻔한 팀이에요. 대량 득점을 해내야 그나마도 직전 경기 마냥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던 것 마냥 124득점 이 정도는 득점을 해줘야 뉴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오바만 볼게요. 오바만. 골스랑 멤피스 경기는 솔직히 커리가 결장만 안 했어도 전 상당히 메리트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커리가 결장을 한다라는 점이 좀, 좀 많이 꺼려지게 됐습니다. 골스가 신기한 게 직전 경기 제가 골스에 마팅에 갔었죠. 골스 언더가 오늘의 단폴 10연승 도전이 9수 걸린 건데 9연승에서 10연승 도전이었는데 필라전에 팀 야투 60%, 3점 5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야투가 터지는 경기였단 말이죠. 가뜩이나 골스는 멤피스와 라이벌리 관계인 구단 자체적으로 팀 자체 라이벌리 관계가 형성된 두 팀의 관계고 직전 12월 20일 양 팀의 맞대결에서 51점 차로 멤피스가 그냥 완전히 씹어먹었었죠. 골스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번 멤피스전 이악 물고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죠. 멤피스 지금 가뜩이나 부상병동 상태에다가 혼자 원정 백투백 여파까지 딸려있죠. 골스가 여러모로 침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골스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멤피스 에이스 자모란트를 필두로 여러 결장 떠있죠. 결장하고 있죠. 그러고 얘네 혼자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죠. 얘네 지금 홈연전 치르고 있는 일정이죠. 골스는. 그럼 이 경기 멤피스한테 못 이기면은 솔직히 어떤 경기 잡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골스가 이번 일정에서도 지금 상황의 멤피스를 못 이기면은 그냥 멤피스한테는 못 이기는 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스가 이번 경기에 좀 아주 빡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경기인데 하필이면 커리가 좀 결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 시즌에 특히 NBA 경기 분석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표현이 환기성 경기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좀 환기성 경기를 한번 하고서 흐름을 좀 타는 그런 양상을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직전 필라전이 저는 골사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안성맞춤의 환기성 경기였다고 봐요. 상대가 워싱턴이나 뭐 원정 뉴올리언즈 같은 완전히 따라지 팀도 아니었고 필라델피아 상대로 압도적인 야투율과 더불어서 대승을 만들어냈다는 점. 근데 하필이면 커리가 결장을 해서 저는 만약에 오늘 커리 결장 안 했으면은 오늘의 단폴 골스 승이건 마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커리가 결장을 해서 좀 꺼려지는 요소가 됐어요. 저는 메인 선정 없이 골스 승 마인 오바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커리가 결장을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골스가 지금 이 일정에서 지금 상태의 멤피스 못 이기면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골스가 이겨야 되는 일정이라고 봐요. 스케줄 상으로 상황상이나. 그래서 저는 골스 사이드 뭐 승이건 마인이건 기준점도 높지 않은 경기라서 그러고 멤피스 오늘 세크라멘토라는 오바 팀이 아닙니다. 올 시즌 세크라면 명백히 되려 오바보다 언더를 많이 내는 팀이에요. 그 팀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버리죠. 그러니까 올 시즌 멤피스는 진짜 런앤건 올 시즌 압도적인 페이스 수치 리그 1등 팀 언더를 노릴 수가 없어요. 오바도 충분히 갈만한 경기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인데 클리퍼스랑 애틀란타 경기는 클리퍼스가 지금 되게 애매한 게 나쁜 흐름을 탄 건지 아니면은 최근 정말 잘하고 있는 두 팀 상대로 정말 무기력했던 경기력을 보여준 건지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클리퍼스가 샌안토니오도 지금 디펜 레이팅 자체가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미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덴버 상대로도 샌안토니오가 언더를 내면서 역배승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덴버의 득점을 다른 팀보다 훨씬 묶어내는데 성공한 샌안토니오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지금 두 경기 연속 완전 가비지 당했던 거 샌안토니오하고 그러고 직전에 어디 팀이었죠? 어느 팀한테 당했더라? 휴스턴전이었나요? 저 기억이 실이 안 나가지고 그런 상황 다 강팀 오클라호마였죠? 오클라호마 상대였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완전
지금 수비 흐름이 절정인 팀들 상대로 이런 무기력한 경기를 해서 홈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기력할지, 아니면은 이 수비 기본적으로 나쁜 실점이 많은 애틀란타 상대로 반등을 해낼지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경기예요. 그리고 이 경기는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결장자 이슈도 체크하고 가는 게 낫습니다. 트레 영하고 제일런 존슨이가 오늘 GTD 떠 있다가 경기 시작 직전에 출전 가능으로 바뀌어서 출전을 정상적으로 했다라지만 백투백에서는 돌발 결장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돌발 결장을 띄우면은 클리퍼스의 반등 믿고 클리퍼스 승마인 쪽 접근해볼만 하지 않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그러고 뭐 포틀랜드랑 미러키 경기는 뭐 하승진 씨가 그 특별 해설을 좀 하는 경기라서 좀 여러모로 배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미러키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러키만큼 저런 기준점이 어울리지 않는 팀도 없거든요. 미러키 마에는 저는 어떤 팀 상대로건 저는 뭐 홈이건 원정이건 간에 미러키 마에는 저런 기준점 마에는 들어가지 말자 라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고, 그러고 원정 포틀랜드 지금 기준점도 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차라리 언더 까고 볼 듯, 미러키 경기는 언더만 보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듯. 포틀랜드랑 미러키 경기는 까더라도. 그러고 꼭 그런 거 아시죠? 막 권율 해설이라든지 뭐 그 NS 윤지 해설이라든지 이런 하승진 해설 같은 특별 게스트 올 때 꼭 경기력, 똥망 경기력 많이 나와요. 아시죠? 똥망 경기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까면 언더 까고 볼 듯.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완전 올킬은 정말 솔직히 올킬 기대하고 간 조합표는 아니었어요, 사실. 두 조합 중에 한 조합이라 적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당연히 1등, 2등을 저는 훨씬 더 좋게 보기 때문에 1등, 2등 적중하고, 레이커스 마인도 솔직하게 좀 반신반의했던 경기였고, 애틀란타도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니까. 솔직히 레이커스 마인 간 이유가 트레 영하고 제일런 존슨, GTD 걸려져 있던 2명 소식지를 제가 알아봤는데 저는 결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느꼈거든요. 얘네 둘 중 한 명이라도 결장하면 레이커스가 많이 유력하다, 이런 생각해서 갔던 경기인데 둘 다 나왔음에도 릅신의 가오. 야, 르브론이 정말 진짜로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릅신이에요. 릅신이 먹여준 올킬 달성하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